쌍용 이때 것처럼 장합이 국경의 백성들을 한쪽으로 이주시키려는 작전을 시행하는데 그 유명한 탄거 전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탄거연은 파석을 소속으로 당시 파서태조는 장비였는데요. 장합의 그 백성 빼돌리기 작전을 유비가 보고 있을 리가 없죠. 파서태조 장비를 보내 싸우게 하는데 50여일 대치 끝에 장비가 옆길로 정예 1만을 들고 장합을 치니 장합이 대패해서 말도 버리고 산길로 부하 10여 명만 데리고 한중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이 공으로 장비는 훗날 유비가 한중하게 올 때 무장군에 보내주고 가절을 받죠. 이후 유비가 법정에 가면을 들어 한중을 취하고자 군을 북으로 진군시키는데 유비가 광석해주는 중인 장합을 정예병사 1만여 명으로 야습하다 실패하죠. 이 기록이 정사 장합전과 자치통감이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정사에서는 이 기습을 219년으로 보고 자치통감에서는 218년으로 보는데 하우연전을 껴서 보면 또 아부가 얼추 맞습니다. 맞춰서 서술을 해보면 유비가 광석해주는 중인 장합을 이기지 못하자 다급하게 임주에 서신을 보내서 징병을 명령합니다. 제갈량이 양홍과 이를 상의하니 양홍이 당장 병력을 모아야 된다 하죠. 이때 촉군 태수가 이미 한중에서 유비를 수행 중인 법정이라 태수직이 비어있었으므로 제갈량이 그 후임에 양홍을 촉군태수로 대신하게 하고 이 일을 처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유비가 주마복에 화계를 놓으니 하우연이 장합을 동조 경계를 시키게 하는데 장합이 밀리자 하우연이 본대 절반을 장합한테 구원을 보내고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위락에 따르면 이때 유비가 장합을 꺼려고 도덕인 하우연을 하찮게 생각했다. 이런 괴수를 잡아서 뭐하냐 했다 하죠. 추가 징병을 명령할 정도로 다급했던 광석에서의 패배에 대한 회고가 아니었나 추측해봅니다. 총대장 거리 사태 박해가 이를 수습해서 유비는 장장군을 두려워하니 마땅히 추대해야 된다 해서 장합이 이곳 총대장을 임시로 맡게 되고 장안에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조조가 사신을 보내 가절을 줍니다. 조조가 한중으로 내려왔다가 결국 구주춘추에 계륵 일화와 함께 퇴각하는데 헛설 식당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장군에 오르면서 조비의 남정 때 형주 쪽에 차출되었다가 제갈량의 1차 북벌 때 다시 대촉전선으로 차출되어 장합의 커리어 하이 바로 가정으로 파견되죠. 이때 제갈량의 1차 북벌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조운, 등지를 기복으로 보내 페이크를 주면서 제갈량 본대는 천수, 안정, 남한 3군을 복속시키고 조진의 본대를 협공하여 격파 후 장안 진격이었는데 조예가 이를 간파하죠. 이건 병서에 나오는 사람을 유인하는 계책이다. 그래서 조예는 장합에게 보기 5만 별동대를 줘서 가정에서 이를 맡게 합니다. 참고로 자치통감에 무장군 장합에게 5만 보기를 내주었다 되어 있는데 장합은 일전에 이미 좌장군이었으므로 단순한 오기로 봅니다. 위나라 편제상 사방장군은 상품인데 좌우장군 그 같은 풍기 안에서 장군직을 이동시키는 건 흔치 않거든요. 가정에서 마속이 못 참고 등산을 하는 바람에 물론 고지대를 점령하는 건 병법의 기본입니다. 정군산이나 오장원에서처럼 말이죠. 그런데 고지대만 점령하고 주요 거점인 성체를 무시하면서 수로를 통제하지 않아 맞아 실패였죠. 장합이 이를 보고 물리는 통로를 끊어버리니 한 번의 공격에 대파되어 사졸들이 흩어졌다. 그리고 2차 북벌 때 그 진창에서 학수한테 막혀서 굴령 오링으로 금방 퇴각하는 그 북벌인데요. 이미 조진이 제갈량의 루트를 예상하고 학수한테 지켜서 진창에 성을 쌓게 하는 등 방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조예가 마음이 안 되었는지 직접 장합이 있는 곳까지 행차해서 장합에게 구원을 하게 하는데 장장군이 도착할 때면 이미 제갈량이 진창을 먹지 않았겠나 물어보니 장합이 암살에는 약했는지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면서 그때쯤이면 이미 굴령 오링 가서 집에 갔을 것 같은데요. 하는데 역시 그 예상과 같았습니다. 장합은 제갈량의 4차 북벌에서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염에 직무유기에 따른 굴령 오링으로 퇴각하는 전쟁이죠. 이때 연희에서는 장합이 추격하겠다고 우기는 거 사마이가 말리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정반대죠. 사마이가 추격을 명하자 장합이 반대합니다. 병법에는 성을 포위하더라도 퇴로를 열어줘야 하고 퇴각하는 군대는 추격하지 말라 하였다. 그런데도 사마이가 추격을 명하죠. 결국 제갈량의 목병에 화살을 맞아 전사합니다. 여기가 위서에서는 목문, 촉서에서는 청봉이라 나오는데 즉 장합은 위나라에서는 목문으로 부르고 총나라에서는 청봉이라 부르는 곳에서 전사합니다. 이게 대군사 사마이 드라마에서는 사마이가 고의로 장합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으로 연출되었는데 그 배경은 대촉전선 병권쟁학의 동기를 두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고의로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장합이 딱히 사마이의 정적이 아니었고 실제로 사마이랑 장합이 퇴각하는 적을 주는데 재미를 본 적도 있어요. 평주에서 오나라랑 싸울 때 유화를 기념 1k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식량이 없었는데 박회가 위엄과 은혜로 강족의 삥을 뜯어서 대량의 군량미를 운송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는 위나라는 싸울 만한 군량이 있었고 여기서 조금 더 진격하면 무도군이었거든요. 마침 바로 이전인 3차 북벌 때 무도가 은평을 털렸기 때문에 사마이는 반격해서 이 지역을 수복하려 했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고의로 그랬다기보단 이 무도와 은평은 위나라에서 수복해도 관리가 어려운 지역인데 사마이의 영토 수복에 대한 군공 욕심 때문에 장합이 희생당한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오자장정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활약했고 최후도 군인에 걸맞는 최후였기 때문에 오늘날 시청자분들의 많은 컨텐츠 요청을 받는 사랑받는 장수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야. 내 행심 없어. 감사합니다. 그거 아세요? 일본은 신이 아예 성을 낳았어. 하나 건국신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듯이 중국
미국이 주장하는, 일본이 주장하는, 어떻게 한국도 솔직히 주장이잖아요. 이런 주장하는 그런 신화가 있을 거예요. 헛설 신화. 식당 이게 사실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이런 구간이 신화가 오다. 다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요. 그냥 신화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어떤 특정 국가의 조상 국가가 있었다는 그냥 증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대 그때부터 우리는 나라라는 개념이 헛설 식당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많아지면 비전동